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해외로 유학을 가기 시작한, 본격적으로 유학을 가기 시작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90년대 초반 해외여행 자유화가 현실화되면서 유학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던 유학이, 물론 그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있는 사람들이나 갔겠죠, 유학을. 하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서민들도 어학연수부터 유학을 꿈꿀 수 있게 된 게 9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시대에 혜택을 받은 사람이고요. 벌써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한국 나이 요즘 똑같죠. 50이 넘었으니 벌써 유학이 본격화된 지도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유학생이 드물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봐도 조기유학을 포함해서, 조기유학이라는 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학을 포함해서 대학교 유학, 대학원, 석박사 유학, 정말 어렵지 않게 아마 가족 중에서도 찾아보면 한 집 건너 한 명은 있을 겁니다. 유학생 출신이. 그 말은 이제 영어권 국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국이나 영국, 영어권 국가들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말레이시아, 유럽, 말레이시아가 그렇게 많이 가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레이시아에 지금 있으니까 말레이시아가 먼저 나왔고요. 유럽, 남미, 정말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아시아. 그만큼 유학이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즉, 포인트는 유학 다녀왔다고 어디 가서 어드밴티지를 바란다는 거는 이제는 환상입니다. 정말 미국의 아이빌리그급, 영국의 옥스브리지급 아니라면 어디 가서 정말로 유학파라고 대접을 받기에는 그거는 이제 환상이고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환상이 깨진 거는 벌써 몇십 년 전입니다. 한 15년 전만 해도, 한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았던 캐나다에 최고 명문 대학들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그거를 간판으로 사용하기가 그렇게 메리트가 크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학생 간판을 들고 대접받으려는 생각을 한다면 정말 지금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디 가서 비웃음 당하기 딱 좋습니다. 그 말은 유학을 갈 때 두 가지를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기 유학이라면 좀 덜 하겠지만 대학교 이상에서 유학을 간다면 커리어를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즉, 내가 유학한 곳에서, 아니면 유학을 하고 나서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 내가 유학을 한 해당 국가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체류를 하려면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취업할 수 있는 경쟁력이 과연 나에게 있을까? 이거를 고려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한국에서 유학생으로서 돌아왔을 때 나의 경쟁력은 무엇일까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해당 국가에서 체류 신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비자죠. 비자는 자기가 룰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해진 룰에 따를 뿐이고요. 하지만 나의 능력, 개인적인 능력은, 자기 개발은 온전히 자기의 몫입니다. 특히 한국으로 돌아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유학을 하고 실제로 그 해당 국가에서 체류하는 학생들보다 한국에 돌아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절대 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한국에서 그 학생이 가질 수 있는 유학파라고 생각하면 먼저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뭐겠습니까? 어학 능력입니다. 물론 해당 국가, 꼭 영어권 국가로만 유학을 가는 건 아니니까 해당 국가의 언어 능력이 좋으면 좋겠지만, 사실 대학교 이상의 유학에서 해당 국가의 영어권 국가가 아니라는 전제에 해당 국가의 현지어를 능숙하게 원어민처럼 구사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파가 대학교 과정으로 유학을 갔다는 건 영어권 국가라고 하더라도 영어적인 경쟁력에서도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대학교에서 유학을 가시는 학생들은 정말 2배, 3배, 4배, 5배, 10배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학 능력은 무조건 갖춰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전공 능력은 플러스입니다.
전공 능력은 대학교에 공부하러 갔는데 전공 공부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전공 능력에서 한국에서 같은 전공을 한 친구들보다 절대로 그 능력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학 능력이 출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영어 능력이죠. 영어 능력이 정말 국내 학생들, 국내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위 말해서 뒷담화도 안 맞습니다. 직장에서. 예? 저 사람 해외파 출신이라는데 영어도 못해. 전공 능력도 별로야. 그러면 소위 말해서 앞에서는 까지 않겠지만 뒤에서 엄청 까일 겁니다. 예, 표현이 좀 속됐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 공부한 친구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국내 조직사회에서 잘 적응을 못할 거야. 근데 뭐 대학교 이상에서 유학을 간 친구들은 그런 걱정은 솔직히 뭐 대학교 4년 해외에서 공부했다고 마인드가 해외화 됐다면 그거는 그 학생에게도 뭐 좋은 거는 배워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조직사회에서 적응 못한다는 건 정말 구차한 변명입니다. 그렇죠.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해외 유학파 정말 어디 가서 뒷담화 남의 가시거리에 오르기 참 좋은 소재입니다. 물론 무조건 해외 유학파를 깎아내리자는 건 아닙니다. 저도 해외 유학파고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분명한 경쟁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그렇게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조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부모님들 중에 조기유학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조기유학 얘기는 제가 또 따로 이야기해 보겠지만 조기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한국의 교육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외국에 나가면 어떻게 영어라도 배우겠지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조기유학을 나오시면 그 조기유학 기간이 몇 년이든지 그 국가가 어디든지 지역이 어디든지 간에 큰 좋은 결과를 좋은 아웃풋을 나중에 끌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간이란 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잠깐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그렇다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해외 생활은 그렇게 내가 세밀하게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느 정도의 큰 틀과 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오시면 그리고 내 열정으로 큰 목표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너무 세밀한 목표는 오히려 굉장히 준비 과정에서도 사람을 힘들게 하고요. 필요 이상으로. 그리고 내가 그 해당 국가나 해당 지역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다면 한국적인 마인드로 아무리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시면 세우실수록 해외에 나왔을 때 더 문화 충돌과 현지에서 충돌이 더 커서 더 고생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오픈 마인드로 내가 많이 배운다는 마음으로 그 현지 사정에 내가 적응한다는 그런 큰 틀에서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햇빛이 너무 뜨겁습니다. 제가 익어버릴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